단독주택 지을 땅 계약부터 덜컥하셨나요? 잘못하면 내 돈 들여 쌓은 옹벽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쌓아야 해서 수천만 원 생돈 그냥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우징 패턴 윤영규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땅부터 가지고 있어야겠죠. 집을 짓는 땅은 크게 도심지, 민간이 개발한 주택지, 지자체 또는 LH에서 개발한 택지지구, 그것도 아니면 개인이 직접 개발해야 하는 임야 또는 농지 같은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조성된 땅 두 가지, 민간이 개발한 주택지와 국가에서 개발한 택지지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두 가지 땅 차이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도로가 국가 소유냐 아니면 개인 소유냐입니다. 택지지구 같은 경우 구매하실 때 땅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민간개발주택지 같은 경우는 도로 지분도 함께 구매하셔야 해요. 땅만 덩그러니 샀는데 도로에 내 지분이 없다면 그 도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분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쉽게 안 써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을 구매할 때 자연스럽게 도로 지분도 함께 구매하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도로는 사람이 지나다니고 차도 지나다니는 것으로만 알 수도 있지만 그 밑에는 상수도, 도시가스, 우수관, 오수관, 통신관 등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택지지구의 도로는 당연히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는 지자체가 됩니다. 도로에 문제가 생겼거나 빗물이 배수가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민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로가 개개인의 소유일 경우 사도라고 합니다. 그 도로 밑에 있는 기반시설도 주택단지 내 개인들이 협의해서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물론 도로를 다 뒤집어 엎을 정도의 대공사는 저도 아직 본 적은 없지만요. 두 번째 차이는 지형적인 특성이에요. 일반적으로 택지지구는 거의 평지에 조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특성상 약간의 경사 차이는 있지만요. 반면 민간개발주택지는 대부분 산을 개발해서 만들다 보니까 꽤 높은 경사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 집을 지으려면 옹벽 공사가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경사가 한 3m 나면 여러분의 로망으로 생각하시는 지하주차장, 일명 벙커 주차장을 만들기가 아주 좋습니다. 물론 그것도 공사비는 추가되겠지만요. 그래서 비용을 따질 때는 단순히 땅값만 볼 게 아니라 땅값 플러스 도로지분 플러스 옹벽 또는 토목공사비를 다 합쳐서 비교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따지면 두 가지 땅 비용은 비슷하거나 그래도 민간개발주택지가 조금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인허가 절차가 다릅니다. 택지지구는 맨 땅에 새로 건축 허가를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민간주택지는 이미 허가가 나 있는 상태에서 내 입맛에 맞게 설계 변경을 하는 겁니다. 지적도를 뺐는데 개발이 다 끝난 땅이 대지가 아니라 임야 또는 산지로 되어 있다? 이건 100% 건축 허가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택지지구 외 임야나 산지 같은 곳은 대지로 바뀌기 위해서는 개발행위라는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개발 행위를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건축을 해야 합니다. 건축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토지 개발 허가도 나게 돼요. 그래서 건축 허가가 아닌 설계 변경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실무 입장에서는 건축 허가든 설계 변경이든 크게 차이는 없지만 설계 변경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축법이 가끔 또는 매년 개정되고 지자체조례도 개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적용받는 법규는 허가 당시 그 연도 그 월의 법규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구매한 민간개발주택지가 예를 들어서 2019년에 허가를 받았다고 가정할게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2023년에 앞으로 건축을 하려면 도로에서 1m 띄어서 옹벽이랑 건축물을 지으라는 규정이 생겼다면 신규로 허가받는 집은 이미 옹벽이 있더라도 이거 다 철거하고 1m 띄어서 옹벽을 새로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019년에 허가를 이미 받았고 그 허가가 살아있다면 그때 법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이걸 왜 강조하냐면 실제로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라는 규정이 생기면서 이런 혼란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옹벽 공사비까지 다 지불하고 땅을 구매했는데 집을 지으려니까 돈 들여서 공사한 옹벽 다 철거하고 다시 돈 들여서 공사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잘 알아보셔야 해요. 지금도 구매하실 때 그런 안내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설명드리면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진짜 많습니다. 그럼 어떤 땅을 사야 하느냐? 사실 간단합니다. 아이들 키우기 편하고 기반 시설 다 되어 있고 아파트 상권도 누리고 싶다? 무조건 택지지구입니다. 그런데 나는 풍경이 좋고 조용하고 여유로운 전원생활에 로망을 실현하고 싶다. 이럴 때는 민간개발주택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땅이 제일 좋은 땅이냐고 묻는다면 내가 자다가도 눈에 밟히는 땅, 계속 생각나는 땅이 있다면 그게 최고예요. 단,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전문가와 꼭 한번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하우징 팩토리 윤영규였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